안녕하세요, 정덕현입니다.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새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소년 마이토가 화재로 인해 어머니를 잃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무렵이라는 시기는 그것이 그냥 발생한 화재라기보다 폭격의 여파라는 걸 상상하게 만들죠. 마이토는 그 불길을 향해 달려가지만 어머니는 거대한 불기둥 속으로 사라집니다. 전쟁 상황과 화재라는 충격,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 이것은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판타지의 전제가 됩니다. 판타지는 결국 현실의 결핍이나 충격에 의해 촉발돼서 다른 세계로의 통로를 통과하기 마련이죠. 2차 세계대전 중 아이들이 장롱을 통해 나니아라는 곳으로 떨어지며 벌어지는 모험을 다뤘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대표적입니다. 전쟁이라는 충격, 장롱이라는 통로, 그리고 다른 세계로의 모험, 이건 판타지의 중요한 구조인 것이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려온 판타지의 세계들을 보면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웃집 토토로에서 메이가 처음 토토로를 만나게 되는 것도 무성한 수풀의 터널을 통과하면서였고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치히로가 판타지 세계로 넘어가게 된 건 역시 수상한 터널을 통과하면서였습니다. 터널은 일종의 판타지의 통과 이래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장치를 가져와서 다른 세계로의 몸을 풀어가는데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화염 속에서 죽는 충격을 겪은 마이토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말을 하는 외가리의 인도를 받아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데 역시 터널을 통과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판타지에는 어머니에 대한 서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건 아마도 실제 자신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던 경험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라진 어머니를 찾거나 구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웃집 토토로에서는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회복시키고 싶은 아이들의 욕망으로 그려졌죠. 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음식을 먹고 돼지가 된 부모들을 구하려는 치히로의 절박함으로 그려집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특이한 건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갖게 된 충격과 상실과 함께 고향에서 만나게 되는 새엄마에 대해 마이토의 복합적인 감정이 더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새엄마에 대해 마이토는 반가워하지도 그렇다고 분노하지도 않는데요.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감정한 건 아닙니다. 특히 금세 새엄마를 들인 아버지에 대해 갖는 마이토의 감정은 이중적이죠. 겉으로는 예의를 다하지만 그 속에는 분노 또한 감춰져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 전투기 덮개를 제조해 납품하는 공장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아버지. 어찌 보면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은 결국 그런 무기들의 개발, 제조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본의 막부 시대가 저물고 메이지 유신을 촉발시킨 쿠로훈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페리 제독이 서양의 신식, 증기선 전함을 끌고 와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던 이 사건의 이면에는 새로운 무기 기술이 바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새엄마를 들이고 심지어 동생까지 임신하게 된 데 대해 마이토가 가진 복잡한 감정은 그 개인 서사를 넘어서 그 이면에 담긴 전쟁 같은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됩니다. 어머니의 고향에 있는 학교에 첫 등교 때부터 자동차를 끌고 가 시골 아이들의 길을 꺾으려는 아무 생각 없는 아버지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기술과 그걸로 갖게 되는 힘을 낙관하는 인물이죠. 심지어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입니다. 마이토는 그런 아버지를 닮았으면서도 혐오하는 이중적인 면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만든 전투기 덮개를 보고 감탄하고 자신 또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칼로 나무를 깎아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재능을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어딘가 상처와 죄책감 같은 걸 느끼는 인물이죠. 영화에서는 대사 없이 원거리 샷으로 동네 아이들과 마이토가 실랑이를 벌이다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당연히 아버지와 관계된 갈등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 동네의 유지지만 무기 제조를 해서 전쟁에 일조한다는 사실이나 어머니가 죽고 곧바로 새엄마를 들인 사실이 그 이유죠. 그 사실은 마이토조차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싸우고 나서 그 이유를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돌멩이 하나를 들어 제 머리를 찢고 피를 흘리는 거죠. 마이토가 가진 아버지와 새엄마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은 새로운 기술과 그 혁신을 통해 만들려는 새로운 체제에 대해 미야자키 하야오가 갖는 양가적 감정 그대로입니다. 그것에 매혹되거나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파괴한 것들에 대한 회한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가적 감정은 마이토가 이제 사라진 새엄마를 찾아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탑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 모험하게 되는 다른 세계들의 풍경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진 마이토가 만나게 된 세계는 그래서 이질적인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겹쳐 있고 인공과 자연이 뒤엉켜 있으며 창조와 파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세계를 인도하고 그 세계를 채우고 있는 존재들이 외가리, 펠리컨, 인꼬 같은 새들이라는 점도 그렇습니다. 새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오가는 은유적인 동물이죠. 마이토가 만나는 새들은 그래서 자유의 상징처럼 하늘을 유영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먹을 것이 없어 현실 세계의 생명으로 변화할 와라와라까지 잡아먹는 생존에 구속된 존재로도 그려지고 또 때로 몰려다니며 본능에 휘둘리는 폭력적인 존재로도 그려집니다. 와라와라를 구하기 위해 불길을 솟구치게 해 펠리컨을 공격하는 힘이 역시 펠리컨만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와라와라들도 불타 죽게 되는데요. 불을 만들어내는 무기로도 활용되는 기술은 그렇게 무차별적입니다. 심지어 선의조차 누군가에게는 악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질적인 것들이 겹쳐져 있는 판타지 세계로 표현되는 마이토의 감정은 그래서 아버지가 낙관하는 기술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모험은 그 세계로 들어간 새엄마와 뱃속의 동생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마이토는 거대한 바위가 공중에 떠있는 그곳에서 도형으로 된 블록을 쌓아 세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오랜 선조인 외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탑에 매혹되어 그 탑을 둘러싸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책 속에 파묻혀 살다가 사라진 인물이죠. 아마도 막부 시절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이 인물은 서구 열강의 등장으로 서구의 과학기술과 사상에 매료되고 그것으로 완벽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낙관했던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건 마치 막부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꿈꿨던 메이지 유신의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기점으로 현재까지 이어진 그 낙관들은 과연 현실로 이루어졌을까요? 할아버지는 다른 세계로 넘어와 완벽한 세계를 꿈꿨지만 그 결과는 금세라도 무너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균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듯 도형 모양으로 쌓여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는 블록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할아버지는 마이토가 이어받을 것을 요구하죠. 자신이 실패한 것을 후대가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타난 앵무대왕이 휘두른 단칼에 그 블록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그토록 애써 균형을 잡으려 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은 그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허망한 일인가를 드러냅니다. 결국 판타지는 떠났던 자가 그 환상의 세계로부터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 서사구조를 갖습니다. 마이토는 판타지 세계의 대혼돈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새엄마를 찾아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떠나기 전 마이토가 가졌던 그 복잡한 신경들은 이 판타지 세계의 모험 과정을 통해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해답을 찾아냈을까요? 그건 판타지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완벽한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이어받길 원하는 할아버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새엄마를 구하기 위해 찾아 나선 모험이지만 마이토는 그곳에서 소녀였던 엄마를 만나는데요. 그 엄마는 결국 훗날 화염 속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현실로 돌아가는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기로 태어날 마이토를 만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구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는 이 대혼돈 속에서 우리는 판타지라는 환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아픈 현실로 돌아와 이를 직시하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은유와 상징이 많아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실제 겪었던 어린 시절의 사적 경험들을 모티브로 해서 막부 시대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오는 일본의 역사적 변화가 만들어낸 현재를 판타지를 통해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구 열강의 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세계를 꿈꿨지만 그건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상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